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본격적인 여름 7월이 다가왔습니다. 너무 더워요. 여름이 와서 참 좋기는 한데 네. 저는 요즘에 열대야 현상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요. 근데 이 열대야 현상을 또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에는요. 아침이나 저녁에 산책을 하거나 또 가벼운 운동하기, 적절한 냉방으로 수면에 쾌적한 환경 등을 만들어주면 좋다고 합니다. 제가 다 하고 있는 거네요. 다 하고 있는데도 열대야 현상을 겪으시나요?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바꿔야겠다. 제가 조금 더 알아올게요. 네. 방법들을 조금 더 강구해 오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역사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그럼 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2000년 7월 4일 정부 종합청사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와 유족을 찾았나요? 일단 정부에서 일일이 찾기는 힘들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그해 8월부터 피해자 혹은 그의 가족들의 자진 신고를 접수를 받았고요. 10월부터 피해 보상을 해줬다고 하네요. 민주화운동 보상과 또 의문사 규명 관련 시행령을 의결하면서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또 보상의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 시행령의 내용은 1969년 8월 7일 민주화운동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다가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명예회복과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하고자 했는데요. 민주화운동에 참여해서 희생된 피해자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까지 보상을 해줬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네요. 처음에는 다소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조금 애매했어요. 근데 이후에 조금 정확해졌는데요. 시행령의 핵심은 민주화운동의 뜻을 더욱 폭넓게 해석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민주화운동 보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신철폐나 대통령 직선제, 개헌, 투쟁처럼 직접 국가 권력을 상대로 민주화운동을 벌인 사람이 해당됐는데요. 또한 그들은 물론 민주화운동을 하다 해직된 교사, 교수와 언론인, 학사 징계를 받은 대학생, 해고 근로자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포함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2005년으로 가볼까요? 5, 4, 3, 2, 1. We have ignition and liftoff. 2005년 1월 13일 미국 플로리다의 한 기지에서 미국의 해성 탐사선 딥 임팩트호가 발사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4일 우주 탐사선과 해성 템펠1이 충돌하면서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났는데요. 우주 탐사선을 날려서 네. 해성과 충돌을 시키다니 스케일이 엄청난데 맞아요. 이 실험은 왜 한 건가요? 이 실험은요, 단단한 물체를 해성 표면에 충돌시켜서 구멍을 내서 해성의 내부 구조와 물질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말 실험실에서는 할 수 없는 실험이긴 하네요. 그런데 충돌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하늘에서는 충돌체가 템펠1과 충돌하면서 조용한 수면 위에 물보라가 치는 형상을 띄었고 하얀 섬광이 새까만 우주 공간 밖으로 환하게 퍼져나갔다고 해요. 1998년 지구와 해성의 충돌로 인한 재난을 다룬 영화 딥 임팩트. 딥 임팩트라는 이름의 해성 탐사선은 지구를 떠난 지 172일, 11시간 5분 동안 4억 3,10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 해성에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 예산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1999년부터 추진된 당시 프로젝트에는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와 또 메릴랜드대 등의 연구진 250여 명이 참여를 했고 모두 3억 3천만 달러, 하나로는 3,3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람이 발사한 인공 충돌체를 우주 공간에서 해성 표면과 충돌하게 한 것은 인류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2016년으로 가볼까요? 2016년 7월 4일 오전
경북 봉화군 석포역 인근에서 정동진역을 출발해 동대구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 한 량이 영동선 철로에서 탈선했습니다. 사고 열차에는 모두 42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었다니 다행인데 탈선 사고는 왜 일어난 건가요? 이 사고 열차의 기관사가 낙석을 보고 급제동을 한 건데요. 하지만 기관차 앞부분이 낙석과 부딪히면서 기관차 바퀴 2개가 궤도를 이탈하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네요. 네. 이런 집중호우가 갑자기 발생이 되다 보니까 비탈 사면이 내려오면서 거기에 섞여있던 암석이 선로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코레일은 긴급 복구반을 현장에 투입해서 복구 작업을 벌였는데요. 버스를 이용해서 사고 열차에 타고 있던 탑승객들을 석포역으로 수송했습니다. 한편 코레일은 전차선과 선로를 복구해서 사고 발생 6시간 만인 오후 2시 10분쯤 열차 운행을 정상화했습니다. 이 밖에도 7월 4일에 있던 역사를 살펴보면요. 943년 고려 초대의 왕 태조왕건이 사망했습니다. 왕건은 신라 문무왕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한국사에서 통일국가를 이룩한 지도자였잖아요. 네, 또 왕건은 수많은 전쟁터에서 눈부신 공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1년에는 프랑스 문화제국이 3만 년 전 동굴 암각화를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와, 3만 년 전이요? 네. 그게 그대로 남아 있었나요? 놀랍죠. 기원전 약 2만 8천 년 전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선사시대의 암각화가 프랑스 서부 도르도뉴 지방의 퀴삭 동굴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지금 보진 않았는데 이 암각화에 왠지 말 타는 사람이라든지 동물, 사냥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그려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아세요? 보통 옛날 그림에 보면 그렇게 그려져 있지 않나요? 맞아요. 활을 쏜다거나 도끼를 들고 있다거나. 그쵸. 동굴 내 암벽에는요, 말, 들소, 또 콧불소 등이 정교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또 여성의 모습 같은 또 사람을 표현한 그림도 다수 새겨져 있었는데요. 이 암각화는 기원 전에 그려진 도르도뉴 지방의 라스코 동굴 벽화만큼 높은 고고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 내에서는 사람의 뼈가 묻힌 무덤도 7곳이나 발견되기도 했다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달려봤는데요. 영산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